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웃사이더 한명회가 결핍으로 쌓아 올린 피해 제국, 그리고 그 결핍된 인간이 권력의 괴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팩션 대하 드라마 기획안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옥좌가 아니라 단두대를 보았던 자, 그가 어떻게 조선의 밤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시스템 밖에서 시스템을 전복한 아웃사이더의 카타르시스, 왜 지금 한명회인가? 그는 명문가 혈통에도 불구하고 칠삭동이라는 신체적 결함과 과거 낙방으로 철저히 배제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대의 공정과 계급 이슈를 관통하는 서사입니다. 또한 전공법이 아닌 쿠데타로 중심부에 진입하는 과정은 위험하지만 짜릿한 대리 만족을 선사합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악인의 미화가 아니라 결핍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에 대한 심층 탐구를 통해 욕망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한명회라는 설계자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욕망의 거미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공범자이자 야망의 화신 수양대군. 그는 한명회에게 나의 칼이 되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질서와 토사구팽의 심판자 성종은 상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며 그를 견제합니다. 한명회는 세상이 나를 빈쪽이라 부를 때 나는 세상을 반으로 갈랐다고 말하죠. 그의 장애물이자 기득권의 상징인 김종선은 궁궐지기 따위가 감이라며 한명회를 멸시했지만 결국 그에게 복수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기와 부관참시의 연산군이 뼈조차 남기지 않겠다며 그의 존재를 지우려 합니다. 이들이 바로 한명회를 둘러싼 적과 동지들입니다. 대하 드라마의 ACT1 아웃사이더의 그림자 14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8세의 한명회는 과거 낙방 후 경덕궁 문지기로 일하며 개성 기방 구석에서 송도계원들에게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라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는 굴욕을 웃음으로 넘기지만 내면에서는 시스템을 향한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짖어라, 실컷 웃어라. 언젠가 이 개가 너희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피해 설계자와 1453년의 밤입니다. 나으리께서는 지금 옥좌가 아니라 단두대를 보고 계십니다. 이는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건넨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발발합니다. 김종서라는 대우를 잡기 위해 덫을 놓는 대신 사냥꾼이 되기를 선택한 한명회는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부수며 거사를 시작합니다. 이 서사의 핵심 주제는 역사는 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피로 쓰여지는 것이다라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디프 다이브 살생부 피아식별과 병목 통제 전략을 통해 한명회의 치밀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경덕궁 문지기 시절부터 축적한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정 대신들의 성향을 완벽히 파악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가졌습니다. 또한 넓은 곳이 아닌 좁은 궁궐문, 단복문으로 대신들을 한 명씩 소집하여 제압하는 병목 통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정적을 제압한 효율적이고 잔혹한 숙청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살생부를 통해 대신들을 살리거나 죽일지 결정하는 마치 하나의 의사결정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단복문의 참극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궁궐 정문. 한명회가 살생부를 펼치고 붉은 먹으로 이름을 긋습니다. 그는 영의정 황보인에게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저승으로.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철퇴가 황보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가 튀어도 한명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장면은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살인 행위가 주는 공포 감정을 배제한 채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폭력의 묘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킹메이커와 두 번의 국구입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1등 공신으로 책봉되며 사육신 숙청의 주역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오릅니다. 그는 셋째 딸을 예종의 장순왕후로 넷째 딸을 성종의 공예왕후로 시집보내며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되는 더블 로열 패밀리를 구축합니다. 또한 신흥 무관 세력인 남이 장군을 제거하는 남이의 옥을 통해 권력의 잠재적 위협삭을 잘라냅니다. 궁궐 안은 왕의 것이나 궁궐 밖은 한명회의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이제 한명회가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 혼맥지도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 권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네 딸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거미줄 같은 안전장치를 구축합니다. 셋째 딸은 예종의 장순왕후가 되고 넷째 딸은 성종의 공예왕후가 되어 두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신숙주, 윤반 등 당대 최고 권세가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며 왕권과 신권을 아우르는 초법적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치밀한 네트워크 권력이었습니다.
압구정의 낙조와 오만입니다. 한강변에 지은 그의 화려한 정자 압구정은 청탁과 뇌물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1481년 용봉차일 사건은 그의 오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왕 전용 천막을 요구하며 정자가 좁으면 헐고 다시 짓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성종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사사로운 정자가 궁궐보다 높단 말인가? 라며 성종은 분노했고 이는 성공의 덫이었습니다. 권력이 금기를 넘어서는 순간 시스템은 그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관참시 죽지 않는 저주입니다. 1487년 한명회는 처음과 같이 삼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1504년 갑자사화가 발생하며 연산군은 생모 패비윤씨 죽음에 한명회가 연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한명회는 무덤에서의 소환이라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백골 상태로 참수당했으며 잘린 머리는 도성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권력이란 한바탕 꿈인 것을 그의 생을 관통하는 덧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한명의 연대기는 상승과 하강의 극적인 궤적을 보여줍니다. 1415년 칠삭동의로 출생하여 1452년 경덕궁 문지기 시절의 정체를 겪습니다. 이후 1453년 계유정난과 1등 공신책봉으로 상승을 맞이하고 1469년 성종 옹립과 국구로서 정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1481년 압구정 용봉차일 사건으로 하강을 시작했고 1487년 사망합니다. 마지막 1504년 부관참시라는 나락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적 함의 리더십과 욕망의 경영학을 시사합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정보 독점으로 시장 장악 전략의 원형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살생부로 대변되는 불확실성의 공포를 통한 공포 마케팅으로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압구정의 오만은 성공의 덫이었습니다. 리더가 조직의 규율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울 때 발생하는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입니다. 압구정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았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그가 남긴 원한은 무한합니다. 한명회의 이름은 비석이 아닌 인간의 깊고 어두운 욕망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